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조용히 망가지고 있는 장기가 있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망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증상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 10명 중 무려 7명이 이 장기의 이상 신호를 그냥 지나칩니다. 무시하거나 나이 탓으로 돌리거나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정말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그 장기는 바로 신장, 우리가 콩팥이라고 부르는 그 장기입니다. 대한신장학회 최신 자료에 따르면 만성신장 질환 환자의 절반 이상이 본인이 신장 질환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낸다고 합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진단을 받을 때쯤에는 이미 신장 기능의 60% 이상이 손상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3가지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장이 우리 몸에 보내는 경고 신호 3가지입니다. 둘째, 신장 건강을 지키는 과일 3가지입니다. 셋째, 신장을 망가뜨리는 음식과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루베리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알게 되는 정보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을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건강한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챙기며 당당하게 사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콩팥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집안에 정수기 있으시죠? 수도관에서 나오는 물을 그냥 마시면 안 됩니다. 찌꺼기, 불순물, 오염물질이 섞여 있거든요. 정수기가 그것들을 걸러내줍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혈액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폐물이 생깁니다. 그 탁해진 혈액이 콩팥을 지날 때 콩팥이 정수기처럼 노폐물을 싹 걸러내줍니다. 그렇게 걸러진 노폐물은 소변으로 몸 밖으로 나가는 거죠.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전문의에 따르면 우리 콩팥 안에는 대략 200만 개의 네프론이라는 아주 작은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들이 하루 동안 걸러내는 혈액의 양이 무려 180리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2리터짜리 생수병 90개 분량의 혈액을 매일 걸러내는 거죠. 그것도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콩팥은 혈압을 조절하고 몸 안의 염분과 수분 균형을 맞추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기가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신이 망가집니다. 심장이 망가지고 혈관이 망가지고 뼈가 약해지고 뇌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아파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여러분이 평소처럼 밥을 드시고 산책을 하시고 텔레비전을 보시는 동안에도 콩팥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침묵하는 건 아닙니다. 신장이 위험할 때 우리 몸에 보내는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신호 3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거품 소변입니다. 화장실 가셔서 소변을 보실 때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한 분들도 소변을 볼 때 잠깐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품은 금방 1분 안에 사라져야 정상입니다. 문제는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을 때입니다. 마치 맥주 거품처럼 시간이 한참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건 신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거품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에는 단백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면역력을 유지하고 세포를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이 소중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잡아줍니다. 그런데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 방어막이 무너집니다.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단백질에는 계면활성제 성질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방세제와 비슷한 성질이에요. 주방세제를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품이 풍성하게 생기죠. 소변에 단백질이 섞이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품 소변이 생기는 겁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지속적인 단백뇨는 만성신장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초기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상당히 손상되었다는 뜻일 수 있죠. 만약 소변을 보실 때마다 거품이 많이 생기고 시간이 5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소변 검사를 받으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검사 비용이 몇천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검사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가려움증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 안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 노폐물 중에 요독소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것이 혈액 속에 쌓이다가 피부로 스며나오면서 가려움증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온몸이 가렵다거나 특별히 건조한 것도 아닌데 피부가 가렵다거나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가려움이 해결이 안 된다거나 하는 경험 말이죠.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신장질환 환자의 상당수가 만성 가려움증으로 고생한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라는 거죠. 물론 가려움증이 다 신장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원인을 모르는 만성 가려움증, 특히 전신에 걸친 가려움증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부종입니다. 자고 일어나셨을 때 얼굴이 유독 붓는 경험 해보셨나요? 아니면 저녁이 되면 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반지가 갑자기 너무 꽉 끼게 된다거나 양말을 벗었을 때 자국이 깊게 패여 있다거나 하는 경험 말이죠. 신장은 몸 안의 수분과 염분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몸의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됩니다. 그래서 부종이 생기는 거죠. 물론 라면을 먹고 자면 다음날 얼굴이 붓는 건 정상입니다. 그건 나트륨 때문이에요. 하지만 라면을 먹지 않았는데도 부은 날이 잦아진다면, 특히 발과 발목이 자주 붓는다면 신장 건강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전신 부종은 신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까지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거품 소변, 가려움증, 부종입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당장 병원 예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신장 건강에 이상이 오는 걸 처음부터 막을 수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음식으로, 생활 습관으로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장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셔야 할 과일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에 좋은 과일,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사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늘 이 이야기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사과가 왜 신장 건강에 좋은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사과 안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펙틴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요. 바로 체내에 쌓인 독소와 콜레스테롤을 끌어안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신장은 하루 종일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데 사과의 펙틴이 미리 혈액 속 독소 일부를 잡아서 대변으로 배출시켜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미국 신장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사과의 펙틴이 만성 신장 질환 환자의 체내 독소와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꾸준히 먹는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건강 유지가 더 잘 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과는 이 연구에서 대표적으로 꼽힌 과일 중 하나입니다. 사과에는 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들이 우리 몸속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신장세포가 손상됩니다. 그걸 막아주는 거죠. 자, 이제 아침 사과가 금사과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장이 자극을 받아서 변비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또 아침 식사 전에 사과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는 아침 사과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장이 약하신 분들은 다릅니다. 사과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과당을 빠르게 소화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흡수되지 못한 과당이 대장까지 내려가서 발효됩니다. 그러면 배에 가스가 가득 차면서 배가 아프고 불편해집니다.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런 분들은 공복 사과 대신 식후에 사과를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녁 사과는 정말 독사과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과는 중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저녁에 먹어도 위벽이 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폴란드 한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들어있는 비타민 C,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수면에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비타민 C와 칼륨이 혈압을 낮추고 호흡을 편하게 해주면서 숙면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침이든 저녁이든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를 드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껍질째 드세요. 사과 껍질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이 과육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과육보다 껍질의 3배, 플라보노이드는 무려 8배나 많습니다. 펙틴도 껍질 가까이에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하버드 의대 연구진에 따르면 플라보노이드 섭취량이 높을수록 어르신들의 노인 증후군 발생 확률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사과와 블루베리에 많이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가 노인 증후군을 20%나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이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껍질을 반만 남기고 드시면 됩니다. 껍질 부분을 조금이라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를 드시다 갈변된 사과가 몸에 안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사과가 갈변되는 건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갈변된 사과가 활성산소를 유발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매 순간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갈변된 사과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신장에 좋은 과일,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우리 몸에서 슈퍼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비타민 C보다 약 2.5배, 비타민 E보다 약 6배 높은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우리 몸속 나쁜 활성산소를 싹 청소해줍니다. 신장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신장세포가 손상됩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그 손상을 막아주는 거죠. 실제로 신장이 손상된 동물에게 블루베리를 투여한 연구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신장 기능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도 낮아졌고요. 블루베리는 혈당 관리에도 탁월합니다. 한 연구에서 블루베리와 탄수화물을 함께 먹게 했더니 식후 혈당이 훨씬 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루베리가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신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당뇨와 신장 질환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오래된 수도관처럼요. 딱딱해진 혈관은 혈액이 지나갈 때마다 높은 압력이 걸립니다. 그게 고혈압이고, 고혈압은 신장 혈관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블루베리는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염증을 줄이는 안토시아닌 덕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칼륨 함량이 낮은 과일입니다.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피해야 하는데 블루베리는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상극 음식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베리와 우유가 상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블루베리 요거트, 블루베리 라떼, 블루베리 스무디 등 블루베리를 유제품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죠. 이게 몸에 안 좋다고들 하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결합하면 흡수가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카제인과 폴리페놀이 결합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단백질이 분해됩니다. 분해되면 결합이 풀립니다. 결국 체내 흡수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블루베리의 비타민 C가 우유와 만나면 파괴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 역시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블루베리와 우유, 블루베리와 요거트 조합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두 번째, 블루베리와 오이가 상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블루베리랑 오이를 함께 먹을 일이 얼마나 있겠느냐 싶긴 하지만
이 이야기가 오이가 비타민 C를 분해한다는 잘못된 정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짚어드립니다.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가 비타민 C를 분해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효소는 비타민 C의 형태를 바꿉니다. 하지만 두 형태 모두 우리 장에서 흡수되고 몸속에서 다시 활성 형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오이와 함께 먹어도 비타민 C는 그대로 흡수됩니다. 당근, 토마토, 고추, 브로콜리 모두 오이와 함께 드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세 번째, 블루베리와 파인애플이 상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과일 모두 산성이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위산을 과다 분비해서 몸에 무리를 준다는 건데요. 이것도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이 두 과일의 산도는 일반 과일 수준입니다. 함께 드셔도 건강하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 조합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의 유청을 제거해서 단백질이 2배 이상 농축된 식품입니다. 그릭 요거트에 있는 유산균이 장 속 미생물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이 유산균에 의해 장 속으로 더 잘 흡수됩니다. 블루베리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이 소화를 천천히 시켜줘서 블루베리의 당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도 막아줍니다. 아침 식사로 정말 최고의 조합입니다. 두 번째 꿀 조합은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소화를 천천히 시켜줘서 블루베리의 당분 흡수를 늦춰줍니다. 혈당 관리는 물론 인슐린 민감성 개선에도 좋습니다. 오트밀의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도 낮춰주는데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함께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세 번째 꿀 조합은 치아씨앗입니다. 치아씨앗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함께 작용하면 염증 완화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치아씨앗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건강을 돕고 블루베리가 장내 유익균 성장을 도와주면서 장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줍니다. 블루베리는 하루에 얼마나 드시는 게 좋을까요? 안토시아닌 효과는 섭취 후 4시간 이내에 나타나고 24시간 내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이 한 번에 드시기보다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20알 정도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생과와 거의 같은 효능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실 때 포장지의 식품 유형란을 확인하세요. 농산물이라고 적힌 제품은 세척 없이 그대로 냉동한 것이라 반드시 씻어서 드셔야 합니다. 과체 가공품이라고 표시된 제품은 이미 세척 과정을 마친 거라 바로 드셔도 됩니다. 씻으실 때는 물에 오래 담가 두지 마세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수용성이라서 물에 오래 담그면 녹아 나옵니다. 흐르는 물에 가볍게 손으로 저어가면서 씻으시면 충분합니다. 신장에 좋은 과일, 세 번째는 딸기입니다. 딸기는 새콤달콤한 맛 뒤에 강력한 신장 보호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딸기에는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신장 조직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딸기를 포함한 베리류는 장내 미생물 조성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장 건강과 신장 건강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 속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 독소가 혈액 속으로 흡수되고 그 독소를 신장이 처리해야 해서 부담이 커집니다. 딸기의 폴리페놀이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해로운 균을 억제해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신장을 보호하는 거죠. 딸기도 블루베리처럼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딸기는 비타민 C도 매우 풍부합니다. 딸기 8알에 하루 비타민 C 권장량이 다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만 모든 신장 질환 환자분들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신장 질환이 진행된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반드시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신장에 좋은 과일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과, 블루베리, 딸기입니다. 이 3가지를 꾸준히 챙겨 드시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꽝 조합 3가지입니다. 꽝 조합 첫 번째,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요즘 어르신들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맞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과도하게 드시면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은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찌꺼기인 요소를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을 많이 드실수록 신장이 처리해야 할 찌꺼기가 많아집니다. 신장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훨씬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단백질 과섭취를 꼭 조심하세요. 적정량이 중요합니다. 많이 드신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꽝 조합 두 번째, 고지방 음식과 튀김 음식입니다. 치킨,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면 신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고지방 음식에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혈관 벽에 쌓이면 동맥경화가 생깁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고혈압이 되는 거죠. 고혈압은 신장 혈관에 강한 자극을 줍니다. 신장이 버텨야 하는 압력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결국 신장 혈관이 손상됩니다. 또 고지방 음식은 몸속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염증성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신장까지 도달하면 신장 조직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만도 문제입니다. 고지방 음식을 자주 드시면 살이 찌기 쉽습니다. 비만은 당뇨와 고혈압을 유발하고 이 두 가지가 신장 질환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만성 신장 질환 환자의 약 40%가 당뇨병이 원인이고 약 30%가 고혈압이 원인입니다. 그러니 비만을 예방하는 것이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꽝 조합 세 번째, 칼륨이 많은 음식입니다. 이건 신장 질환이 없으신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칼륨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혈압 조절과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계속 높아집니다. 이것이 고칼륨 혈증입니다.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근육 힘이 약해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칼륨 많은 음식은 정말 위험합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바나나, 감자, 고구마, 아보카도, 시금치, 콩, 토마토 등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음식들을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섭취량을 꼭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신장에 해로운 꽝 조합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과도한 단백질, 고지방 튀김 음식, 칼륨이 많은 음식입니다. 이제 신장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혈압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신장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런데 고혈압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조용히 신장을 망가뜨리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혈압계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재보시면 좋습니다. 혈압이 130 이상 나온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두 번째, 체중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만은 당뇨와 고혈압을 유발하고 이것들이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특별히 엄격한 다이어트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적정량의 단백질, 통곡물, 야채를 골고루 드시면서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운동입니다. 운동이 신장 건강에 가장 좋은 처방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신장 혈관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별한 준비 없이 집 앞 공원에서 걸으시면 됩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은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만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강한 세대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본인 건강을 많이 뒤로 미뤘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건강을 챙길 시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 3가지입니다. 거품 소변, 전신 가려움증, 부종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신장에 좋은 과일 3가지입니다. 사과, 블루베리, 딸기입니다. 특히 사과는 껍질째 드세요. 블루베리는 하루 20알씩 꾸준히 드세요. 딸기는 베리류이니 함께 챙겨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신장에 해로운 꽝 조합 3가지입니다. 단백질 과섭취, 고지방 튀김 음식, 칼륨 많은 음식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신장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3가지입니다. 혈압 관리, 체중 관리, 매일 30분 걷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것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세요. 소변 검사 하나면 신장 건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국민건강검진을 통해 신장 기능 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보를 아셨다는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가족들이 이 경고 신호를 알고 올바른 음식을 챙겨 드신다면 신장 질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